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 출장을 나온 관계로 부득이하게 호텔에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 토트넘 허스퍼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지금 막 거뒀는데요. 캡틴 손흥민 선수 오늘도 특유의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팀 플레이를 이끌었고 또 결정적인 득점까지 끌어내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토트넘이 5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을 끊어내고 2연승을 거두면서 박싱데이 일정을 순조롭게 보내고 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이번 경기도 부상 선수 그리고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빡빡한 일정에 대한 우려가 생긴 부분입니다.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일정을 토트넘이 한국 시간으로 16일 토요일 새벽에 가장 먼저 치렀는데요. 이번 경기 2대0 승리, 오랜만에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이 승점 33점을 얻었고 아직 경기를 치르기 전이긴 하지만 현재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있는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33점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골득실 차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5위이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분명히 앞서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시면 이번에도 히샬리송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쿨루세스키가 배치됐고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비스마와 사르, 포백 라인은 우도기, 데이비스, 로메로, 포로가 배치됐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깁스 화이트와 엘랑가, 윙 투톱에 가깝게 역습을 준비한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니아카테와 무리오, 볼리가 3백으로 뒤를 지키고 토폴로와 윌리엄스가 좌우 윙백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5백, 공격 상황에서는 이 두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토트넘의 배후 공간을 노렸습니다. 쿠야테, 망갈라, 예이츠로 구성된 3미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노팅엄이 지금 쿠퍼 감독의 경질론 속에서 승리를 위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벤치 명단에 로얄, 도링턴, 다이어, 호이비에르, 스킵, 브라이언 힐과 돈리, 벨리스까지 수입을 했는데 다이어가 부상을 털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핵심 자원, 수비 자원은 로메로와 데이비스, 최근에 워낙 폼이 좋죠. 게다가 데이비스가 최근에 확실히 수비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에게 기회가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활기찬 공격과 활기찬 돌파, 활기찬 운반을 보였는데요. 노팅엄도 이를 미리 알고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칠게, 특히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서 왼쪽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1대1로 붙으면서 괴롭히고 때리고 좀 압박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이츠와 윌리엄스가 나란히 손흥민 선수를 에워싸고 또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는 것 같은 정말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제어하려고 했던 모습이 전반 2분에 있었고 사실은 이 장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측면 공격이 있을 때마다 거친 플레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3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로메로의 전진 패스 쭉 올라온 것을 쿨루세스키가 받았고 쿨루세스키 선수가 역시 중앙 지역에 있을 때는 패스 범위라든지 플레이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쿨루세스키가 절묘하게 스루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좀 무너뜨리면서 조금 이제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여기서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아쉽게도 터너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무산이 됐지만 역시 이번 경기도 초반부터 일찌감치 토트넘이 지배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은 플레이들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노팅엄의 역습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특히 깁스 화이트와 엘랑가 이 두 윙 투톱의 순간적인 부분 전술이 좋았습니다. 전반 19분에는 깁스 화이트가 토트넘에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하면서 엘랑가가 문전 우측까지 달려들어가 슈팅을 연결했는데 비카리오가 선방으로 막아냈거든요. 물론 오프사이드에 걸렸기 때문에 득점이 됐다고 하더라도 골이 인정되지는 않았겠지만 비카리오 선수가 좋은 집중력으로 이번 경기 내내 무실점 수비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초반부터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 23분 토트넘이 좋은 연계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오른쪽 풀백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 플레이메이커와 가깝게 연결하는 포로 선수의 전진 패스를 쿨루세스키가 받았고 여기서도 쿨루세스키 선수가 빠르게 이제 허브 역할 분명히 10번 자리를 맡으면 쿨루세스키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비의 에어사인 가운데 빠르게 존슨에게 패스를 내줬고 존슨이 또 원터치 슈팅으로 빠르게 이제 골문을 노렸는데 터너의 선방에 막히면서 토트넘의 현재 골이 좀처럼 터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브레넌 존슨이 불의의 부상을 당해서 전반 32분에 조기 교체되는데요. 머리가 이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출혈까지 나오면서 이제 머리 부상, 뇌진탕이 의심되는 부상이면은 또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존슨 선수가 실제로도 조금 힘들어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했지만 노팅엄 출신으로 노팅엄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로서 이번 경기 개인적으로 친정팀의 그 홈에서 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경기였는데 좋은 플레이를 또 초반에 보여줬고 결정적인 슈팅을 초반에 보여주다가 이렇게 일찌감치 교체되는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노팅엄 선수들도 좀 존슨을 좀 응원해주고 좀 격려해주면서 교체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2선 공격 자원도 지금 워낙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브라이언 힐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원을 강화하는 선택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놓았어요. 워낙 노팅엄이 또 거칠게 피지컬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브라이언 힐을 투입하기엔 좀 무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슨이 빠졌을 때 올리버 스킵을 투입하면서 4-2-3-1에 가까웠던 전술을 4-3-3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쿨루세스키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하고 스킵, 비수마, 사르가 이제 3미드를 구성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토트넘의 공격 플레이 자체의 세련미라든지 활발함은 유기성은 조금 떨어졌지만 대신 오른쪽으로 이동한 크루세스키의 왼발 크로스가 빛난 장면을 통해서 토트넘이 전반전을 마치기 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크루세스키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감아서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여기서 이제 수비 배후로 돌아 들어가던 히샬리송 선수가 강력하고 정확한 헤더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던 전반전을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앞선 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기록 살펴보시면 토트넘의 볼 점유율이 무려 78%,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대 득점 값을 보더라도 토트넘이 1.02골로 한 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홈팀 노팅엄의 전반전 기대 득점은 0.16골로 거의 득점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 슈팅 숫자는 물론 6대4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유효 슈팅이 3대0이기 때문에 즉 노팅엄은 토트넘의 골문 안으로 슈팅을 보내지 못했다. 말씀드렸던 이 비카리오의 선방 장면도 결국에는 오프사이드로 실제 슈팅으로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팅엄의 전반전 공격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이 6개의 슈팅 중에 또 5개를 박스 안에서 기록할 정도로 빌드업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 또 매터너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아낸 것뿐 아니라 2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전반전 충분히 2-3골 차로도 앞서갈 수 있는 내용의 경기를 했는데요. 다만 후반전에는 홈팀 노팅엄이 굉장히 강한 기세 속에 강한 투쟁심을 보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후반 시작 4분 만인 49분 엘랑가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 바깥쪽으로 공격에 진입해 있던 수비수 윌리 볼리에게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윌리 볼리 선수가 사실 거의 오픈 찬스에 가깝게 기회를 맞이했는데 토트넘 수비의 6탄 방어를 피해서 슈팅을 때리려다가 골대까지 크게 넘기면서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59분에는 오른쪽 윙백인 니코 윌리엄스의 크로스 패스를 엘랑가가 토트넘 수비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툭 밀어 넣어서 동점골을 터뜨린 것 같았는데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엘랑가 선수의 위치가 크로스 패스를 받을 때 명확한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VAR 체크가 진행됐고 무효가 됐는데 선을 그어서 확인시켜줄 필요 없이 명확하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후반 초반에 노팅엄이 조금 몰아치긴 했지만 결국에 경기 주도권을 토트넘이 가져왔는데요. 64분 페드로 포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왔어요. 스킵이 투입된 이후에는 존슨이 빠지고 나서 2선 공격의 창의성이 조금 더 파괴력이 조금 더 떨어지다 보니까 포로의 공격 가담 빈도가 늘어났는데요. 64분에 포로 선수가 10번의 자리에서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던 손흥민 선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도 이 패스를 받자마자 빠르게 슈팅을 연결했지만 역시나 2명의 수비수가 다가와서 방해해주다 보니까 조금은 중심이 흔들리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직후 이어졌던 노팅엄의 공격 전개를 손흥민 선수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질기게 강하게 전방 압박으로 괴롭혀주면서 턴업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유발했고요. 이 턴업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쿨루세스키가 이어받은 이후 쿨루세스키 본인이 직접 문전 우측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이제 여기서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들 이쪽으로 공을 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 측면에 있다 보니까 쿨루세스키가 오른발을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각도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비가 달려들었을 때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이제 후렸습니다. 오른발 슈팅 후린 것이 또 잘 들어맞으면서 이제 선호 골키퍼를 맞고 들어가는 토트넘의 2대0 추가골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토트넘이 좀 밀리는 경향도 있었고 노팅엄의 기세가 좋다 보니까 자칫 동점골을 내줬을 때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던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슈퍼 압박이 결정적인 쐐기골을 만들어내면서 토트넘이 이후에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골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이 장면 이후 71분에 2대 0으로 리드하고 있던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마 선수가 예이치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발을 높이 위험하게 들면서 정강이를 가격한 상황이 됐어요. 애초에 노렸던 것은 공이겠지만 본인이 충분히 조심했어야 하고 이미 올 시즌에 경고 누적, 한 경기 2개의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던 이력이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팀이 워낙에 선수단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본인도 또 1월 달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무리한 플레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것은 큰 문제였거든요. 애초에는 경고가 주어졌지만 VAR 신호가 들어왔고 주심은 화면을 확인한 이후에는 결국에는 비스마 선수에게 퇴장을 줬기 때문에 비스마 선수가 이 다이렉트 퇴장으로 앞으로 3경기를 뛸 수 없게 된 것은 토트넘의 큰 타격이었고요. 다행히 2대 0이었기 때문에 왕정이지 사실 한 골 차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스마의 퇴장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 중에 한 명인 히샬리송을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해서 중원 숫자를 늘렸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81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공세를 펼친 노팅엄의 뒷공간을 토트넘이 효과적이고 실리적인 역습으로 잘 공략을 했습니다. 스킵 선수의 긴 전진 패스를 받아서 쿨루세스키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 이제 히샬리송이 빠진 이후에는 스트라이커 위치로 올라가서 수비수들을 몰아주다 보니까 공간이 꽤 생겼어요. 그래서 쿨루세스키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한 척하면서 그대로 슈팅을 때린 것이 골문 구석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도 터너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요. 어찌됐거나 수적 우위에 있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드인 망갈라를 빼고 이제 허드슨 오도이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격 숫자를 늘렸고 경기가 막판으로 흐르면서 노팅엄이 만회골에 근접한 기회들을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83분에는 노팅엄의 오른쪽 윙백인 네코 윌리엄스가 대포와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게 수비를 맞고 살짝 불절되면서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요. 이어진 코너킥 공격에서는 노팅엄의 왼쪽 윙백인 토폴로가 문전 우측에서 헤더 슈팅을 기록했을 때 거의 들어간다라고 봤는데 골라인 앞에서 비카리오 골키퍼가 눈부신 미친 듯한 반사신경으로 막아내면서 슈퍼 세이브로 만회골을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노팅엄의 공격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체력적으로도 선수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88분에 캡틴 손흥민 선수를 빼고 수비 자원인 에메르송 로얄을 투입하면서 확실하게 지키는 흐름으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계속해서 공격만 시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팅엄의 총공세에 맞서서 오히려 토트넘이 또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는데요. 추가 시간 2분에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은 포로 선수가 문전 중앙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슈팅을 노팅엄 수비수 무릴로가 이제 막아내면서 블로킹에 걸리면서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넣진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VAR 판정도 많이 있었고 또 중단된 상황도 있다 보니까 후반 추가 시간이 무려 8분 가까이 주어졌는데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쿨루세스키를 빼고 알레호 벨리스를 투입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추가 시간도 지원하는 정말 이례적인 그런 판단까지 내리는 속에서 결국에는 2대 0 승리로 경기를 마쳤고요. 이 승리로 오랜만에 무실점 승리이자 또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승점을 얻었습니다. 박싱데이 일정 이제 12월 말까지 3경기가 남아있는데 12월 24일 0시 에버튼과 홈경기 18라운드 경기고요. 12월 29일 새벽 4시 30분 브라이튼과 19라운드 경기 그리고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경기가 밤 11시 본머스전으로 치러지는데 비스마 선수가 이 3경기에 모두 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번 경기에 우도기 선수까지도 올 시즌 5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에버튼과 경기에는 우도기와 비스마가 모두 뛸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마치 첼시전 때처럼 존슨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큰 부상이 아닐 것이라고 좀 예상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큰 이탈들이 또 생겼는데요. 과연 에버튼과의 경기 전까지 토트넘이 어떤 전술적인 해결책과 또 보관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 연말까지 이어질 캡틴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